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여행도 많이 다녔고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력을 살려 대학도 갔고 좋은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지요. 성적만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었지요. 많은 경험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제가 인정받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키워놓고 제 사업을 해볼 생각이었지요. 제 아이들도 저처럼 자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걸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었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주말마다 여행을 가거나 체험을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학원도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공부는 열심히 봐주었습니다. 덕분에 성적도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었고요. 남편은 어릴 때 공부만 했던 사람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삶을 후회했다더군요.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는 바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이들도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근무처가 바뀌면서 이사를 했지요. 다행히 제 친정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엄마들과도 친해질 기회를 노렸지요. 그래도 아이는 금방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반에서 엄마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그런 모임에 나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대 문자를 거절할 수 없었지요. 각오는 하고 나왔지만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들 테이블에 명품백 하나씩 올려놓고 외모 자랑, 명품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명품을 많이 두를수록 권력도 높아 보였습니다. 반대로 저는 명품이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지요. 그쪽 테이블에는 명품백이 없었지요. 그리고 대화 주제도 아이들이더군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 명품으로 도배를 한 엄마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했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다소 불쾌하게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대표원말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보고 무슨 일을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냥 전업주부라 했고 남편은 그냥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쓱 훑어보더군요. 그리고 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불쾌했지만 대충 둘러대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자기 말 잘 들으면 편할 거라더군요. 왠지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곧 자기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숨죽이고 있던 엄마들도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들 아이 키우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모처럼 같은 고민을 나누었지요. 명품백 가득한 테이블 쪽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침울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자기만 생일 파티 초대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반 회장 아이의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초대받았는데 자긴 초대 못 받았다고 합니다. 불쾌했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다른 아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일 초대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도 초대를 못 받았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초대를 못 받았더군요. 공통점은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은 초대하지 않았더군요. 그 엄마도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른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초대받지 못한 아이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웬만하면 엮이지 말라고 충고도 들었습니다. 그 집 아빠가 인근 병원 의사라고 했습니다. 눈밖에 나면 이 동네에서 살기 힘들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놀이터를 나가보았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그제야 상황이 조금 보이더군요. 열심히 놀고 있는 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놀이터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더군요.
명품으로 치장한 엄마들이 지키는 아이들. 놀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놀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놀이터 구석으로 밀려나 있더군요. 맨 땅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기들끼리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거나 엄마가 혼자 쭈뼛거리고 서 있더군요. 물론 명품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제 아들은 맨 땅에서 노는 그룹이더군요. 그래도 참 열심히 노는 아들입니다.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오더군요. 저는 흩어져 있던 보호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 물이라도 좀 사줘도 되냐고 말이죠.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이끌고 편의점을 습격했지요. 배가 고픈 아이들은 빵을 사 먹고 목이 마른 아이들은 음료수를 사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밝았습니다. 제 아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군요. 외롭게 있던 엄마들과도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쪽은 맞벌이거나 가난한 아이들이고 저쪽은 돈 좀 있는 집 아이들이더군요. 평소에도 이렇게 논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은 아예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돈가스를 튀겨주고 집에서 놀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자전거와 킥보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다른 장난감도 꺼내서 따라갔지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 엄마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애들이 너무 위험하게 논다고 하더군요. 자기 아이들이 놀아야 하니 다른 곳에서 놀라더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놀이터는 모두의 공간이라고 따졌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불쾌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가더군요. 그 뒤로 후폭풍은 저희 아들이 맞아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노골적으로 놀렸나 보더군요. 거지들의 대장이라고 말이죠. 씩씩하던 아들도 결국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게 아니냐고도 하더군요. 그날 남편과 한참 상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답을 모르겠더군요. 속상해서 친정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근처에 사시는 친정아빠가 달려오셨습니다. 아빠는 손주를 달래주셨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부자라고 걱정 말라며 달래셨지요. 덕분에 아이는 기분이 많이 나아졌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싸웠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상대가 반 회장 아이라고 하더군요. 대충 상황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왠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학교에 가니 대표 엄마도 오는 게 보였습니다. 다짜고짜 저희 아들에게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그 여자는 더욱 소리치더군요. 그 여자는 담임에게도 막 소리를 쳤습니다. 담임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끼리 시비가 붙었답니다. 회장 아이가 거지라고 놀렸고 저희 아들이 말싸움을 하다가 싸웠답니다. 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놀려서 화가 났다고 말입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핥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회장 아이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표 엄마가 난리였습니다. 아이를 앞에 두고 고소고발을 이야기하더군요.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를 먹이겠다고 했고 저희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더군요. 자기 남편 오면 다 끝장낼 거라고 씩씩거렸습니다. 아이 교육 똑바로 하라며 저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아이를 챙겨야 했습니다. 놀란 아이를 달래는데 교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덩치 좋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도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하더군요. 무섭고 화가 났지만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남편은 저와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상대하기 시작했지요. 남편은 차분하게 폭언도 폭력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폭언은 그치지 않더군요. 남편에게도 막말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냉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정말로 끝장을 보려는 거냐고 했지요. 그 남자는 끝장을 보자고 소리치더군요. 남편은 아이들 생각은 안 하느냐고 받아쳤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는 너희 자식이나 걱정하라더군요. 제 아들을 혼쭐 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놀라서 돌아보니 친정 아빠였습니다. 아빠의 그런 무서운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침 남편과 점심 약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가 가까우니 점심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다 제 목소리를 듣고 쫓아오신 것입니다. 교실로 들어왔는데 딸과 손자가 울고 있고 웬 놈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눈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상대 아빠가 더 크게 놀라더군요. 사실 저희 아빠는 인근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상대 아빠는 그 병원 의사였던 것이죠. 아빠도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어져 버렸지요. 회장 엄마도 당황하는 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아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딸과 손주가 울고 있으니 눈이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말려야 할 정도였지요. 아빠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과 권력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 가르쳐왔는데 그 순간만은 돈의 힘이 너무 든든했죠. 아빠는 정말로 그 사람을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평소 엄마가 딸 바보라고 놀리던 아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주바라기가 된 상태였지요. 그런 손주가 상처가 나서 울고 있으니 눈이 돌아갈 만도 했다 싶었지요. 하지만 아빠도 너무 흥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제 남편에게도 소리쳤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책임지고 제대로 처벌하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며 이를 갈더군요. 그 소리에 회장 엄마 부부가 엄청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직업은 검사입니다. 공부만 잘했던 바보가 제 남편이지요. 아빠는 사위가 너무 순하다며 못마땅해 했었지요. 그런 순한 남편도 엄청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남편을 부추기고 있었죠. 결혼 이후 처음으로 사위와 죽이 맞는 아빠였죠. 아빠와 남편은 말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쪽 부부를 감옥에라도 보낼 기세였습니다. 대표 엄마 부부의 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저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아빠와 남편을 말려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도 좋지 않으니까요. 대표 엄마 부부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끝장을 보자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오히려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아이에게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쳐왔는데 남편과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었죠.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지요. 그리고 회장 아이를 보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아이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빠는 슬그머니 손자에게로 갔고 남편도 제 눈치만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못난 모습을 보인 걸 아는 거죠. 저는 대표 엄마에게 계속 할 거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제 아들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친구랑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벽이 없어졌습니다. 대표 엄마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평소 친했던 엄마들도 이제 제 눈치를 봅니다. 이런 분위기는 예전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를 어려워하던 엄마들에게도 이전처럼 대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이스크림 하나에 신나하고 넘어지고 다치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놀이터에서 보이지 않던 벽도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명품 자랑하는 엄마도 없었죠. 그래서인지 엄마들끼리 많이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 싸운 회장 아이도 이제 바닥에 뒹굽니다. 옷은 엉망이 되었지만 즐거워 보였습니다. 애들은 저렇게 놀아야 정상이죠. 아들은 금방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었던 잣대를 치워버리자 아이들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집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간식도 먹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갑니다. 그리고 회장 아빠는 병원에서 단단히 찍힌 모양이었습니다. 속이 좁은 아빠가 저모르게 복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보니 대놓고 복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에게 찍혔다고 소문이 났으니 병원 생활이 힘들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빠 회사 일이니까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